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요즘 가수 이혜란 씨의 노래 100세 인생이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치매. 정부가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강남구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7,936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24개 구의 평균 발생 건수보다는 4배가 높은데요. 강남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부동산이 자주 거래되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해도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편이어서 100억 원대 투자 사기, 부동산 명품 사기가 빈번한 것 같다고 강남경찰서는 밝혔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치매. 말이 어눌해지거나 사람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거나 혹은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죠. 예전엔 노화 현상이라 여겨졌지만 최근엔 알츠하이머, 혈관 문제, 파킨슨병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이민택 노인적재관과 연결해서 과연 제3자 치매관리 종합계획 어떤 내용을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이민택 노인정책관입니다. 예. 일단 현황부터 짚고 가죠. 가장 최근에 조사된 치매 환자 집계가 있습니까? 네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약 64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한 9.8% 수준인데요. 예. 한 10분 중에, 어르신 10분 중에 한 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만여 명. 집계가 안 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가 훨씬 많겠죠? 전체가 한 65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에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치매 노인과 가족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그간 1, 2차 대책을 통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3차 대책은 수요자들이 요구하시는 정책 중심으로 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주요하게는 이제 치매 정밀 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가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때 요양보호사를 24시간 향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려가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치매 가족 상담이나 치매 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주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그다음에 치매 환자 치료 돌봄,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했던 게 정밀 검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네네. 방문 요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었나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이 이제 돌볼 때 느끼는 피로감이나 부양 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드리기 위한 대책으로 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밀 검진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나 MRI 같은 것들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좀 기존에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 인지 검사 이게 좀 치매를 검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가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혈액 검사나 CT, MRI 등 내용상 촬영 등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치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경 인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간에 비급여로 신에서 한 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내년
그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강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치료비 한 20%, 외래의 경우에는 약 30에서 60% 정도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뭐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책정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좀 확대 개편된 건가요? 네, 저 방문 요양 서비스는 기존에는 이제 8시간 한도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좀 가시고 싶은 경우에도 모셔놓고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중증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연간 6일 정도 범위 내에서 24시간 방문 요양을 제공해드리면 가족들이 그 기간 동안에 여행이나 뭐 다른 일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해서 돌봄 피로감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중증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이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 중에서 치매가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 네네. 간병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간병비. 먹이고 재우고 네. 씻기고 입히는 이런 생활 속에서 간병비. 이와 네. 관련된 어떤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간병비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시설 입소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놓이는 경우에도. 그래서 시설 입소하는 경우에는 약 20% 정도 본인 부담을 하니까 월간에서 한 40만 원 정도, 30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을 가지고 되면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지금 전체 비용의 이제 15% 정도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들 간병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치매 유니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던데 좀 용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엇인지요? 치매 유니트는 이제 워낙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렸는데 어떤 치매에 대한 어떤 질병적 특성을 잘 고려를 못 해드렸습니다. 예. 2014년에 장기요양에서 치매 특별 등급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현재 치매 관련한 인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까지 도입을 해서 치매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유니트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장기요양 시설에서 100인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 나머지 몇 개 정도 한 3, 40명 정도는 치매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치매 어떤 별도 요양 공간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좀 특별한 그런 대책을 마련했다 이 말씀인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잘 그려지진 않는데 사실 치매 환자를 실제적으로 간병해 본 입장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뭘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이런 네. 어떤 목소리들을 듣는 절차들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치매관리위원회에다가 전문가 그룹들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3차 치매 종합계획을 만들면서도 분과별 위원회를 4개를 만들어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금 의견 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치매가족회가 있습니다. 예. 치매가족협회가 있는데 치매가족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가족들이 무슨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치매가 좀 다른 질환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다른 특징이 뭡니까? 치매가 이제 가장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교정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치매가 이제 치료제가 없고 예. 단순히 증상 개선할 수 있는 거 억제할 수 있는 부분만 돼 있어서 그런 치료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족들이 느끼는 돌봄 수요가 굉장히 크다. 피로감이 예. 굉장히 크다.
저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이번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완치가 어렵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앞서서 중증 환자들이 한 2, 3만 명 된다 했을 때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초기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도 있을 겁니다. 좀 초기에 네.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집중 치료나 예방 부분은 기존에도 2008년부터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치매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예방 수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치매 운동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 특별 등급, 치매 5등급을 도입을 해서 경증 치매 환자들이 가정이나 주야간보건센터에서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분들은 이번 지원책에서 이 부분이 이제 비급여였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치매 환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최근에 발생해서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른다. 이럴 경우에 네. 어떻게 좀 대처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까? 네, 저희가 2014년부터 치매 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번호가 1899-9988입니다. 1899-9988. 네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 그래서 1899-9988인데요. 예. 치매 상담원들이 24시간 상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홀수가 한 8만 건 정도가 됐는데요. 예. 치매 증상이 좀 나타난다. 뭔가 치매 관련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1899-9988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모든 관련 서비스나 그렇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상담 번호가 있었군요. 1899-9988.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네. 않고 이 번호를 네네. 눌러서 상담을 받은 네네. 이런 절차를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 많은 이 정부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라는 게 노인들의 거의 80대 이렇게 되시면 전체 노인의 반수가 이렇게 걸리시고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젊은 층일 때부터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도록 예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치매 예방 수칙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절주나 그다음에 금연, 담배는 좀 안 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계속 책이나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활동,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시고 또 교류하시고 또 부모님께도 자주 이렇게 전화나 이렇게 드려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예.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치매 알겠습니다.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100세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내려면 이 치매를 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보건복지부 이민택 노인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운전 20년 차 김정민입니다. 지금 현재는 발렛 파킹 운전하고 있어요. 발렛 파킹이라는 게 일이 힘들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손님하고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주차 공간 협소해서 그리고 또 사고의 위험, 사고 같은 경우 나올 경우 개인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죠. 저는 저 자신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되기를.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좌절도 겪고 몇 년간 이렇게 좀 힘들게 생활했었는데
어떤 일이든 찾아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직업이라는 게 뭐 내일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을 느끼고 또 희망이 생기고 저처럼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네, 힘내라 대한민국. 강남의 한 건물에서 발렛 파킹을 하고 계신 김정민 님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발렛 파킹할 때 고급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좀 일하실 때 민감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처럼 20대 때 했던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잠시 좀 방황도 했었지만 꿋꿋하게 일어서고 계신 우리 김정민님 저희가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분들,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자기 자신도 좋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포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포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두 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연말을 맞아서 기아 대책에서 만 명의 산타를 찾고 있죠. 이번 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산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02544-9544로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2544-9544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별다른 기대를 안 하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아 대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밥과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자, 송준성 체납관리팀장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액 체납자 문제 어느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 12월 14일 날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방세를 안낸 거죠.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이렇게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약 1,591명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개인이 906명, 예. 또 이제 법인이 685개 법인이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약 1,451억 원이나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공개를 했지만 지난 3월부터 쭉 명단 작업을 해서 3월 이후에 약 6개월 동안 사전 안내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또 자진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약 11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네, 뭐 개별적인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왜 안 냅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시적으로 뭐 사업이 안 돼서 뭐 못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중에 대부분 고액 체납자는 사실상 그 납부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좀 고의로 이렇게 안 내거나 뭐 다른 수단을 써서 체납을 이렇게 회피해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명단 중에 보니까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차남 전재용 씨인데요. 오산에 있습니다. 그 법인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세를 밀렸는데 BLS이라는 회사가 약 3억 3천만 원, 또 주식회사 삼원코리아라는 회사가 4,800만 원 해서 두 회사가 총 3억 7,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예. 예,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요 두 법인이 지난 2006년 또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오산 양산동에 약 5필지 12만 7천여 평을 그 전시 외삼촌 이씨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는데, 예. 취득을 하면서 장부상에서만 대금이 지급이 되고 그 후에 등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이 토지가 2011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돼서 사실상 그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그런 또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때 취득세 신고를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경기도하고 오산시에서 2013년도에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그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추징을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 명단 공개 대상에 이렇게 오르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팀장님 그 시간 관리상 그 조금만 더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추징과 압류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주식이나 펀드 이런 금융 재테크 자산이라든가 리스 보증금 이런 거를 전국 최초로 그 압류를 한 바 있고요.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해서 뭐 명품 가방, 귀금속 이런 것도 약 227점을 압류를 해서 전국 최초로 공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조를 해서 주택 임차 보증금, 뭐 소액 임차 보증금은 제외를 합니다만은 주로 지금 고액 임차 보증금 약 9천여 건 해서 518억 원을 또 압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체납 징수율도 올해 목표치도 초과 달성했고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중점 사항도 좀 전해주시죠. 예, 내년에도 저희는 이제 호화생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가택 수색 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범칙 조사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범칙 조사 전담 요원을 5명을 충원을 해서 이쪽에 집중을 할 거고 뭐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사회행위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소송 이런 것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또한 이렇게 호화 생활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낸다든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또 해외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 수색 이런 거를 아주 끝까지 해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세 체납 문제 경기도 소식이었고요. 해결되고 있는 현황과 계획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송준성 체납관리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배운 표현 중에 加油, 네. 加油, 이 파이팅. 네. 이게 너무 좋네요. 그렇군요. 加油. 그 느낌이 확 꽂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그럴 그렇습니다. 때 중국어 재미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늘 저희가 힘을 드리고 있는데 加油.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加油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여행 가다 보면 네. 왜 그 화장실이 좀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대도시는 대체로 현대화되어 있어서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국 중소도시는 아직도 그런 곳이 많아요. 문이 절반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예. 일어서면 주변에서 볼일 보는 분들이랑 눈이 마주치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 화장실을 좀 중국어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화장실 어떻게 표현하죠? 네, 좋은 질문이세요. 자, 화장실은요, 손을 씻는 공간이란 뜻으로洗手间이라고 합니다. 洗手间. 네, 한 번만 더요. 洗手间. 洗手间. 그렇죠. 예, 예. 洗手间. 쇼인데 좀 밑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고요. 네. 지엔에서는 다시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올리면서 있어요. 위에서 쭉 뻗어가는 느낌. 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洗手间. 洗手间. 그렇죠. 좋습니다. 洗手间. 네, 이 중에서 시라는 표현은요. 네.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다. 네. 그다음에 쇼는 손 숫자. 손을 말해요. 손. 네. 그래서 손을 씻는 지에는 공간을 뜻하거든요. 공간. 네. 그래서 洗手间은 손을 씻는 공간, 즉 화장실을 뜻하죠. 위생은 뭔가요? 위생. 위생은 중국어로 卫生. 卫生. 한 번 더. 卫生. 卫生. 그래서 다른 말로는 卫生间. 卫生间. 화장실의 다른 표현 한 번 더. 卫生间. 이걸 화장실이라고도 표현하나요? 네네. 卫生间 공간을 붙여서. 그렇죠. 卫生间.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洗手间. 네, 한 번 더. 洗手间. 洗手间. 좋아요. 이게 화장실이었고요. 네. 卫生间. 네, 이것도 화장실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洗手间. 저도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5766번님. 매일 아침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격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좋고요. 어떤 표현 배우고 싶은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 교육 과정에 잘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힘내라 대한민국도 역시 같은 번호로 접수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 가족, 친구, 지인, 자기 자신 누구나 좋습니다. 어떤 분은 사물에까지 응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애장품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든 다 좋으니까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선물 드리고 방송 참여 기회까지 열어드립니다. 노래 듣고 갈게요. 자,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거리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입니다. 이상순 기자를 연결해보죠. 이상순 기자. 네, 인천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강화도에 한강물 들어간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가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 극심했던 강화도 북부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마침내 한강물이 강화도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부터. 지난 15일 강화읍에 있는 한 테니스장에서 한강물 농업용수 임시관로 통수식이 열렸습니다. 통수식 직후에 한강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3만 6천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내년 농사철까지 한 700만 톤 정도의 농업용수가 확보된다고 하는데요. 한강물을 끌어들이는 지점은 김포시 월곤면의 포내천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강화도까지 사이에 양수장이 21곳이 지어졌고요. 또 19.9km의 임시 송수관로가 깔렸습니다. 예. 이 물은 강화도의 하천과 농업용 수로 또 저수지 등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가뭄 걱정 네. 앞으로 좀 덜어도 될까요? 네, 아시다시피 강화도에는 대규모 하천 같은 물 공급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평년 강수량의 50%도 안 되는 비가 와서 가뭄 피해가 컸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한강물을 확보하게 돼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은 이 한강물 덕분에 이젠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에 이르기까지 강화 농업의 전반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임시관로고요. 예. 내년부터는 정식 관로 사업인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착공 목표도 같은 해고요. 내년입니다. 같은 해. 또 약 480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포내천과 그 강화군 북성리를 잇는 15km 길이의 연결수로가 있고 또 저류지부터 농경지까지 약 7km 길이의 송수관로가 더 깔린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 중 하나죠.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로 전환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기점인 인천 IC부터 서인천 IC 구간이 오는 2017년부터 일반 도로로 변경됩니다. 최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이 구간의 관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된 지도 오래됐고요. 또 극심한 체증 때문에 고속도로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예. 또 인천 도심 한가운데를 절단해서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발전이 어려운 점도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업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의 터널로 건설하겠다는 큰 그림의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시와 서울시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여의도권과 인천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종도에 제3연료교가 건설되면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네요.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인천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다고요? 네. 그 앵커께서는 혹시 그 산타 원정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타 원정대. 딱히 따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저희 딸에게 올해 좀 좋은 산타가 되어주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 산타 원정대는 말하자면 이 지역의 기업과 단체 또 시민들이 직접 산타클로스가 돼서 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전달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상되는 어린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가 없어서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올해로 9년이 된 성탄절 캠페인인데요. 인천에서도 오늘 오후 1시 반 시청 중앙홀에서 이 산타 원정대의 발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산타는 무려 5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모두 7,300만 원의 성금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고요. 시청 중앙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이 끝나면 산타 원정대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러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루돌프가 끄는 썰매 대신에 자원봉사에 나선 택시 같은 차량들이 선물을 전달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나 받는 아이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참 재밌는 그리고 좋은 이벤트였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X.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라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5.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2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수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어떠셨습니까? 월요일인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란 코너 통해서 여러분께 좀 목소리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평소에 표현하기 힘들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짱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길거리나 백화점, 타 방송 등에서 흔히 들으실 수 있는 음악보다는 클래식한 음원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악은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팻분의 징글벨을 골라봤습니다. 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절정에 달아오르고 있네요. 가족,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고자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 잘 기획하셔서 성공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번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